모모노자파 작가님의 별에서의 살인인데요. 소설을 펼치면 맨 처음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어릴 적 우주로 뻗어나가는 로켓을 보며 인류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로 서로를 상처 입히고 있는 것에 나는 절망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없애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우주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범인이겠죠. 이 작품은 제목 맞다나 살인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범인 입장에서 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소설 서문에서 밝히고 시작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때는 20XX 년이라고 나오는데, 우주 여행이 일반화되려 하는, 일반화 아니고요, 되려 하는 근미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 여행이라는 게 행성 간 이동 이런 건 아니고요, 지구 대기권 밖에 우주 정거장을 건설한 후 일반인들을 관광시키는 그 정도라고 묘사가 되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손 치더라도 인류가 우주에 나가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1인당 50억엔 정도가 필요한 부자들의 특권 같은 거였다고 설명을 하는데, 소설에서 우주여행을 기획한 회사는 3천만엔이라는 나름은 합리적인 금액의 상품을 마련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테스트 운행을 하게 된 거라는 설정입니다. 근데 이때 엔화 가치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50억엔이라는 상품이 3천만엔에 나오다 보니 지원자가 많았겠죠. 그래서 추첨을 통해 5명을 뽑게 되고요, 1명은 무료 체험에 당첨이 되어 6명의 승객이 우주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 쪽 직원으로 이들을 인솔하는 사람은 이토와 하세라고 하는 2명이고요. 이렇게 총 8명이 한 팀이 되어서 우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설명을 보면 어떻게 1인당 50억이나 하던 비용이 3천만 엔으로 줄일 수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호프호라는 비행선이 등장을 하고요, 일반적인 로켓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로켓의 모양이 있죠. 근데 그건 대부분 발사체 연료 탱크거든요. 그러니 로켓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밑에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니까 한마디로 일회용인 건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회사에서 개발한 호프호는 쉽게 말해 그냥 우리가 타는 항공기처럼 생겼는데 우주로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가 가능하다는 설정입니다. 인터스텔라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도착하게 된 곳은 스타더스트라는 이름의 우주 호텔로 나오는데, 묘사로는 중심부에 240m 크기의 구조물이 있고요, 주변으로 천사의 링 같은 게 둘러져 있는데, 이 시설의 명칭이 스타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는 객실이 24개, 직원실이 10개 정도 존재하는 커다란 도넛 모양이고요. 그 외에도 레스토랑이라든지 보안실도 위치해 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있는 구조물에는 우주선 승광장과 창고, 그리고 전체 구조물의 전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탱크가 위치해 있다고 나오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공간들이 있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후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온 건지를 소개해 드렸으면 해요. 보신 것처럼 6명의 평범한 승객들이고요. 직업도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이점은 18세의 사나다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잖아요. 이 학생의 경우는 무료 체험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당첨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예전부터 계획해서 우주에 오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회사 직원이라 살짝 언급했던 이토와 하세가 추가가 되는 건데, 이토는 호프를 몰고 여기까지 승객을 인도한 기장이고요. 53세면서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다고 나오는데, 긴장을 하거나 하면 볼펜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장으로는 하세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44세 독신이고요.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가이드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말로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엔진 개발에도 참여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번 비행이 우주로 나오는 건 처음이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장소에 드디어 왔구나라는 대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비중은 적지만 지구에서 통신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나카타라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 쪽 직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우주에 있는 호텔 쪽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원이 얼마 되지 않고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배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설정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대략적인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렸죠. 우주 정거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온 이미지고요. 기본적으로 이곳은 우주이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로 생활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몸이 둥둥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석 부츠를 신어야 한다고 나오고요. 자력으로 몸을 바닥에 고정해 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동 중에는 허리에 있는 안전벨트를 뽑아서 주변 손잡이에 걸어둬야 한다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항상 줄을 매달고 생활한다는 의미고요. 유일하게 스타더스트 호텔 같은 경우는 너무 중력이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링을 조금씩 회전시켜 가상의 중력을 생성한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지구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느끼는 중력의 6분의 1 정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곳은 우주고 무중력 상태라는 점이 핵심이라는 건데, 그럼 다시 이야기는 호프오가 우주 정거장에 당도한 시점으로 돌아갈게요. 마사키 같은 경우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기절을 하게 되고요. 호텔 직원들이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이 우주 여행을 하다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들고 객실까지 옮겨주는데, 중력이 없으니까 쉽게 이동이 되는 거죠. 공중에 뜬 상태로 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창밖에 비친 우주의 모습에 감탄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는데, 야마구치는 여행에 방해될까 싶어 휴대전화를 챙기지 않았는데 이런 광경을 보니 후회가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스케줄도 있을 텐데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려고 그랬냐 라고 묻게 되고요. 야마구치는 태엽식으로 움직이는 빈티지 시계를 뽐내면서 난 이게 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시마즈가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여주며 무슨 소리, 역시 시계는 지샥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승객들은 배정받은 객실로 흩어지게 되고요. 저녁 식사 전까지는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토와 하세는 기장과 부기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직원이 둘뿐인 상황이다 보니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토는 창고로 내려가 승객들의 짐을 옮기는 일을 하고요. 하세는 우주에 도착한 이후 상황을 지구에 보고하기 위한 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헌데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이토가 창고에서 올라오지 않자 무슨 일인가 싶어 위치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스타더스트에 머무는 직원들 같은 경우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되어 있다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각자의 위치라든지 통화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일반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문도 열 수 있다고 나오는데, 하세가 스마트워치로 확인해 보니 이토가 아직까지 창고에 있었던 거고 통화 연결도 되지가 않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내려가 보게 된 거죠. 헌데 하세가 창고 입구에 당도하자 우선적으로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스마트워치로만 열리는 창고 문이 아무렇지 않게 열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세는 이토가 일부러 열어둔 건가 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우선은 새콤한 냄새가 먼저 풍겨오는 걸 느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토의 시신이 눈앞에 둥둥 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이토의 시신은 무중력 상태로 공중에 떠 있었고요. 허리에 차고 있던 안전벨트가 목을 한번 감고 벽에 있는 안전 손잡이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만 보면 스스로 목을 매단 모습과 유사한 건데, 문제는 이곳이 우주라는 거고요. 중력이 없다 보니 목에 건 벨트가 압박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군가 뒤에서 벨트로 목을 조른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항흔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죽기 싫어서 몸을 막 비튼다든지 손으로 목에 걸린 벨트를 벗기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이게 자살인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세가 보기엔 이토가 자살할 이유가 없었어요. 최근 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대화도 나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회사에 보고하자 지구 쪽 직원인 나카타가 말을 전하는 게, 우주 정거장에 있는 직원은 스마트워치로 위치가 파악되는데, 이 사건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 한다면 용의자가 되는 건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았던 6명의 승객들과 시신을 발견한 하세 너까지 포함해 7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말에 하세는 아차 싶으면서 나도 용의자가 되는 건가 싶은데, 나카타가 말을 이어서 하는 게, 지금 정황만으론 타살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거니 기장의 죽음을 승객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양해를 구한 뒤 스케줄을 진행시키라고 지시를 해요. 이게 회사에서도 큰 리스크를 안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처리하려던 거였는데, 이에 하세는 지시를 따르게 되고요.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은 뒤 창고에서 나서려는데, 눈앞에 무언가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토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볼펜이었는데, 하세는 그것이 혹시나 분실될까 싶기도 하고 죽은 동료의 유품이기도 하다 보니 일단 내가 챙겨 놓자는 생각에 호주머니에 넣은 뒤 창고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후의 상황인데, 승객들에게 기장이 죽었다고 알리니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오히려 사실대로 말해줘서 신뢰가 생겼다며 투어는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헌데 이때 요고생인 사나다가 나서더니, 아까부터 방에서 인터넷이 접속 안 되는데 이 사건과 연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 말에 하세는 갸우뚱하며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라고 하자, 사나다는 가지고 있던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어라? 이제는 되네요 라며 말을 줄입니다. 이를 본 하세는 사람들이 우연히 발생한 일에도 불안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시설에는 긴급 탈출 포트도 마련되어 있으니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지구로의 귀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승객들은 다시 객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세가 객실로 돌아오자 지구로부터 수신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내용은 경찰에서 확인할 때까지는 시신을 보존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하세는 경찰이 언제 우주까지 온다는 거지 싶으면서도 여기서 일본 법이 적용되긴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후의 상황은 안 좋은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축약해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아까 언급한 사나다라는 여고생이 또 한 번 찾아와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전해오게 되고요. 이에 확인을 해보니 통신 장비가 고장이 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화라든지 인터넷 같은 장비가 모두 작동을 멈추게 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호텔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선 지배인 혼자만 남겨놓고 모두 탈출 포트를 이용해 떠나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되자 승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상황인데, 그때 마사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역시 예상대로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사키가 누군지 기억 못 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비행 도중에 기절했던 승객이 있었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분명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깨어보니 호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면서, 이건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정부의 수작이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에 일행들은
이게 뭐지? 이 사람 뭐라는 거야 싶은데 산하다가 저기 아저씨 창밖에 지구를 보세요. 둥글잖아요. 라고 하자 마사키는 저건 다 CG야. 정부에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라고 라고 하더니 이대로 내가 지구로 돌아가면 속을 줄 알고 난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자기를 속이려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자기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주장인데 이 말에 미야하라가 그럼 마사키 씨는 남아서 증거를 찾고 우리는 돌아갑시다 라는 의견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자 하세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건 곤란하다며 귀환은 모든 이들이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때 한쪽 구석에 있던 피아노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고생인 사나다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였는데 한순간 날카로웠던 분위기가 환기되는 걸 느끼게 되고요. 때마침 시마즈도 나서더니 시간도 늦었으니 나머지 내일 생각하자면서 모두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고요. 하세는 일어나자마자 우주 밖으로 나설 채비를 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통신 장비가 고장이나 지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 생각한 방법이 뭐였냐면 위성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는 거였고요. 그러기 위해선 우주로 나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냐면 알파벳만 이용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지구로 보내게 되고요. 답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주정거장 내부는 두꺼운 외벽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위성 전화의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구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은 위험하니 아직 오지마라는 회신을 하세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생명 연장 장치가 바닥이 나면서 구조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였는데 하세는 자신이 받은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결국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정리를 겸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와다가 모습을 보이지 않자 방까지 찾아가게 된 거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탁자 위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와다는 작은 목소리로 가스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에 하세는 사와다를 방에서 끄집어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곳은 중력이 낮기 때문에 가스가 고이면 흩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구라면 가스가 새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가 되겠지만 이곳은 우주기 때문에 가스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거고 그걸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후 깨어난 사와다가 한다는 말이 사실 우주에 죽을까 싶어서 온 것도 맞고 유서를 쓴 것도 맞지만 가방에서 유서를 꺼낸 적도 없고 가스를 틀고 자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와다를 죽이려 했다는 건데 이때 호텔 지배인이 등장하면서 상황을 듣더니 우주 정거장에서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사와다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게 가스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며 의아해하고요. 듣고 있던 미야하라가 혹시 누군가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였고 그로 인해서 기절한 게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 제가 추가 설명드리자면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면 처음엔 근력 저하라든지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일어나지만 농도가 진해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야하라는 이걸 말하는 듯 싶고요. 프로필에는 39세 식당 직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과 출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지배인이 또 한 번 나서서 하는 말이 이곳에는 다량의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사람이 호흡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또한 기압차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모아놓기는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복잡하게 설명하면 끝도 없고요.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벽에 구멍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다 싶으면 우주로 통한 구멍이 열리게 되는 건데, 대기의 흐름이란 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 방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우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일정 수치가 조정되면 다시 구멍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헌데 이 말을 듣고 있던 하세가 이산화탄소는 마음만 먹으면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보이는데, 자신이 스타더스트에 있는 소화기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가 CO2 방식이었고 내용물도 사용된 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와다가 자고 있는 방에 누군가 들어와서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뿌렸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 기절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일행들은 보안실로 찾아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게 되는 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컴퓨터는 고장이 난 상태라는 것만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객들은 이곳에 살인범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던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세가 지구와 통신하면서 위험하니 오지마라는 메시지를 받았었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공개를 하게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말을 들은 시마즈는 왠지 새콤달콤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우주에 나갔다 온 거구만 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서 나오는 특수한 이온이 있는데 그 향이 딸기 냄새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헌데 여기서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진짜로 우주에서 딸기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실은 알 수가 없고요. 화학자이자 향수 전문가인 스티브 피어스라는 사람이 2008년 오드 스페이스라는 향수를 출시했는데, 우주는 연기와 불에 탄 쓴냄새 그리고 산딸기와 럼주 등이 섞인 혼합물 같았다라고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작가는 이 표현에서 차용한 묘사가 아닌가 싶고요. 다시 장면을 돌려보면 왜 지구에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을까 하며 의아해하지만 결국 하세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모두 지구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1시까지 승강장에서 모이자며 흩어지게 되는 거고요. 회의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야마구치에게 지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세와 지배인은 객실로 찾아가게 되는 건데,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려 봤지만 반응이 없었고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게 되는데, 순간 폭발이 일어나면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에 하세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인데, 저중력 상태의 영향으로 하세는 뒤쪽으로 10m가량 튕겨 나갔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고 깨어나게 되고요. 화마에 휩싸인 야마구치의 객실을 보더니 빨리 이 구조물을 벗어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세와 지배인은 사나다와 마사키를 만나 승강장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호프호를 정비하며 나머지 승객들이 오길 기다리는데, 약속한 11시가 지나서도 미야하라, 마사키, 시마즈 이렇게 세 사람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렇게 되자 하세는 자신이 다시 호텔로 돌아가 사람들을 데려오겠다고 나서는데, 지배인이 하세를 말리더니 지금은 긴급 상황인데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은 게 뭔가 이상하다며 우선 승강장 주변부터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둘씩 나뉘어 주변을 둘러보게 된 건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고요. 이토가 발견되었던 창고에서 죽어있는 사나다와 미야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나다와 미야하라는 이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줄은 목에 걸려 있었지만 반항흔은 보이지가 않아요. 헌데 시신의 상태를 둘러보던 하세는 순간적으로 미묘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미야하라가 차고 있던 쿼츠형 손목시계가 어딘가에 부딪혀 고장난 것도 아님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와다의 시계를 확인해 보는데, 사와다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본 하세는 지금까지의 사건이 어찌 된 건지를 추측하게 되고요.
자신의 생각이 맞았는지 확인하러 배터리 탱크가 있는 전력실로 가게 됩니다. 자, 결론인데 하세는 배터리 탱크에서 부자연스럽게 뻗어나온 전선 하나가 배전반 쪽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 탱크가 뭐냐면 이름 그대로 우주 호텔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축전지 같은 느낌인데, 하세는 연결된 배전반 스위치를 보더니 이걸 작동하면 커다란 EMP가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대량의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잠겨있던 문도 전기로 작동하는 거라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인터넷 장비가 고장나거나 컴퓨터도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건데, 작게는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를 본 하세는 시마즈가 이걸 사용해서 지금껏 발생한 사건을 저지른 건가 하는데, 설명하는 도중 말을 멈추더니 잠시만, 시마즈의 시계는 지샥이었는데 라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면 EMP가 발생하면 전자시계는 멈추게 될 건데 그걸 알면서도 시마즈가 차고 왔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세는 고민에 빠지는데 순간 새콤한 냄새가 난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제서야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토를 죽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상황은 하세 혼자서 창고를 조사하는 장면으로 바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이 몽롱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점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다간 곧 기절하겠다고 느끼게 되는데, 하세는 온 신경을 집중해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고요. 그걸 자신의 허벅지에 찔러 정신을 차리게 돼요. 알고 보니 그건 이토의 볼펜이었고요. 사실 하세는 자신이 혼자 있으면 범인이 접근할 거라고 예상해서 함정을 팠던 거였는데, 이후 신호를 주자 창고 문이 열리며 지배인과 사나다 마사키가 들어와 결국 범인에게 달려들어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야마구치였어요. 자, 이게 어찌된 상황이냐면, 일단 야마구치가 범인인 건 아실 거고 그가 했던 행동 중 두 가지가 신경 쓰이는 건데, 하나는 휴대폰이 없었던 거고요. 하나는 태엽 방식의 시계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이 범인이기 때문에 EMP가 발생하면 휴대전화는 사용을 못한다는 걸 알아서 그랬던 거고요. 태엽 방식의 시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엽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이토의 경우는 어떻게 죽인 건가 하는 건데, 키워드는 냄새였습니다. 창고에 들어설 때 새콤한 과일 향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우주의 냄새였던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시설은 시스템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고 있고 기압차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헌데 어느 정도 조절이 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작동하게 되면 안쪽에 있던 공기는 모두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결국 안쪽은 산소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산소 부족의 증상이 뭐다? 바로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토는 정신을 잃게 된 건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발견되었을 때 모습을 보면 허리에 찬 벨트에 목을 매단 듯 보였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기절한 이토의 목에 벨트를 걸고 EMP를 작동시켜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EMP를 발동시키면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했었죠. 그럼 자석과 같은 물질을 끌어당기게 되는 건데, 기억나십니까? 이 구조물에서는 자석 부초를 신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줄에 걸려 있고 다리 쪽은 EMP가 발동한 위치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였지만 목이 매달려 죽은 듯 보이게 된 거였고요. 범인인 야마구치는 마지막까지 가서도 스스로 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이어갔던 건데, 결국은 과일 향이 난다는 것에서 하세가 트릭을 눈치채게 되었고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야마구치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싶은데,
이 소설을 읽으신 분 중 상당수가 이 부분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세상은 발전하지만 평화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만 해대는 인류의 모습에 야마구치는 넌더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이 뭐였냐면 이 우주정거장을 거대한 EMP 무기로 개조해서 지구에 전파를 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지구는 원시 시대처럼 돌아갈 거고 핵무기 같은 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건 계획이고요. 진짜 야마구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자신이 호텔에 장기적으로 머물러야 되는 거고 기장이라든지 다른 승객들은 방해가 되니까 죽인 거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소설 첫 부분 문장을 다시 띄워드렸는데 미리 말을 드렸죠. 이건 범인의 생각이라고. 그러니 너무 뜬금없는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종 결말인데 야마구치를 제압한 네 사람은 호프호를 타고 지구로 탈출하려 했지만 계획을 수정해 탈출 포트를 이용하게 되고요.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은 지구에 도착하게 되는 건데 착륙 후 모두들 무사한지 하세가 통신으로 확인을 해보니 마사키가 침울한 목소리로 지구가 둥글었어 라며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나설 때는 기절해서 보지 못했지만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둥근 지구를 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긴 한데 아쉽게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 몇 개만 추가를 해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사와다 같은 경우는 유서를 썼었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과거에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갔던 적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 최초로 자살을 하면 이슈가 되고 내 억울함을 유서로 알릴 수 있겠지 싶었던 건데 이토가 먼저 죽어서 발견이 되니까 2등은 아니다 싶어서 포기한 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미야하라 같은 경우는 직업란에 식당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음식점은 아니고 거대 프랜차이즈 식당이라고 나오거든요. 게다가 아빠가 사장이고 자신은 직함이 전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3천만엔이라는 우주여행도 올 수가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마지막에 지구는 둥글었어 라고 말을 한 마사키인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업으로 큰 돈을 벌 만큼 영특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생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고요. 이 부분이 재미있는 요소인 거죠. 그리고 시마즈 같은 경우는 아내와 자식이 먼저 죽었고 장례 후 우주에 올려 보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온 것도 가족이 그리워서 조금이나 가까이 다가가려고 온 거라 나오는데 결국 시마즈는 야마구치에게 살해되고 말고요. 시신은 우주 호텔에 남겨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있는 우주에서 함께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사나다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 했다고 나오는데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잠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피아노도 치고 노래 부르고 하면 슈퍼챗 좀 받겠지 싶었던 게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진짜로 슈퍼챗 이렇게 나와요, 책에서. 그리고 또 있네요. 하카타가 하세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위험하니 아직 오지마 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구에서 관측하기로는 우주 호텔에서 몇 차례 대량 EMP가 발생을 하니까 우주선이 출발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 오지마라고 경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추리 소설이었는데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았던 작품이지 않나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